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자서명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덕분에 지금 흔히 말하는 분산 아이디, DID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것도 좀 블록체인화해서 아마 원래 5월 달에 나오려고 했는데 좀 결국은 6월 달로 넘어갔죠. 6월 달 되면 아마 여러분들 주로 통신사 위주로 되긴 한데 통신사에서 저희 뭐 좀 클래스 안에도 KT 다니는 분이 더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통신 3사가로 해서 패스앱하고 연동이 돼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나올 거고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DID가 워킹 그룹이 우리나라는 크게 세 가지 있죠. 그래서 뭐 이니셜 아이디, 마이 아이디, DID 얼라이언스 세 개의 그룹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그런 각 DID 워킹 그룹도 활발하고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도 아마 고민을 특히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쪽 디지털 인증, 디지털 신분증 것도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되게 좋은 주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알아서 같이 그 강의한다기보다는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제가 할 뻔했죠. 사실은 제가 커버리지 하려고 했던 게 패브릭하고 배수 비주로 하기로 했는데 인지도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근데 저도 제가 봤을 때 이제 딱 그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주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그런 하이퍼레저 인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 아이디 얘기를 좀 풀어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죠? 예, 여러분들 여기 나중에 그 좋은 카톡으로 쓰는 관련돼서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DID 시리즈로 계속 몇 주 동안 할 건데 관련돼서 이런 거가 궁금하다 아니면 이런 거를 방향으로 해주세요로 하면 제가 그걸 최대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바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공감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공유해 나가는 게 제 일단 목적이라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공유를 오늘은 제가 좀 화면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고민이긴 한데 일단 제가 영어로 쭉 나가기 전에 한번 화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요건 좀 약간 지금 뭐 과제 때문에 하는 건데 좀 잘 정리가 돼서 과제 내용은 빼고요. 그냥 현재 방향성에 대해서만 제가 영어로 쭉 나가는 그 PPT나 PDF로 돼 있는 거로 근데 그 하이퍼레저 최근 인디나 어라이즈 최신 제가 이제 소스 밝혔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취합을 했어요. 그 PDF로. 그래서 저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관점이라서.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지금 과제 중에서 약간 DID 정리된 게 있어서 요거를 좀 보고 나서 그 PDF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이 자료는 제가 공유를 못 드리고 요거 보유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DID 약자는 여기 보면 Decentralized Identity죠. 그래서 DID는 온라인상에서 분사 원장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스스로, 그래서 중요한 스스로죠. 셀프로 신원에 대해서 사용자 이름이나 나이라든지 그래서 등에 대한 증명 관리, 신원정보 제출 범위 및 제출 대상 통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원 관리 체계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셀프 서버린 아이덴티티인데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전 뭐 당연히 이제 성인이니까 근데 뭐 호프집을 갔을 때 여러분들 동안인 사람이 있죠. 그 호프집 주인이 얘기를 해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죠. 근데 그냥 저는 제 성인인 것만 밝히면 되는데 제가 이제 주민등록증을 딱 보여주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제 주소도 보이게 되고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런 제가 밝히고 싶지 않은데도 그걸 다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DID의 핵심은 제가 성인인 것만 인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만약에 취업을 제가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뭐든 다 개인정보를 밝힐 필요 없이 제가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다. 서강대학교 졸업했다. 그러면 서강대학교 졸업장에 대한 것만 주면 되는 거죠. 마치 이제 저희가 그런 거가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산 아이디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에 대한 자기 주권, 셀프 서브린 아이덴티티, 그래서 스스로 여기 보면 사용자가 스스로 신원 정보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행사가 가능하고 분산 원장의 암호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신뢰에 대한 아이디 저장, 이게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제3기관의 통제 없이 분산 원장에 참여 가능한 누구나 신원 정보의 미변조 여부를 검증한다. 그래서 VC 얘기가 많을 거예요. 베리피케이션, 크레덴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증명이 가능한 거냐? 그런 자기 신원에 대한 정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까지는 중식 신원 관리 체계가 있었죠. 저희가 뭐 주로 이제 서비스가 있을 때 이게 약간 분산으로 해서, 그러니까 보통 다 스마트폰에 그 신원 정보가 모이면서 나는 필요할 때만 주는 거죠. 제 스마트폰에 딱 있어서 이제 VC라고 하는데 제가 학교 졸업한 것만 딱 주고 제가 성인 것만 하고 남자만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돼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간에 딱 DID를 과제로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DID 모바일 공무원 측 사업이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나라장터 보시면 맞습니다. 요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공무원증이 지금 맞아요. 이것도 RFP가 나와서 떠 있으니까 그 내용이 이것도 사실 그 내용이 RFP 내용 보면 잘 나와 있죠. 저도 그 내용 봤어요. 그 RFP 내용을 보시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양방향 교육, 이런 것 좀 제가 관련돼서 이렇게 좀 저희 원우 내에서 이렇게 다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습니다. 맞습니다. 공무원증이 그게 이제 그 모바일 신분증이 가장 베이스가 될 것 같아서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원증 RFP가 이미 RFP가 떴어요. 나라장터에서 그걸 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잘 참조하시면 그 안에 나라가 생각하는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방향성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참조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깜빡했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분산 아이디 주제를 갖고 저희가 풀어나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신원관리 체계에서는 이제 서비스 제공자에서 이제 중앙 집중돼 있던 건데 사용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산 아이디로 처리해서 중앙기관이나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자신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DID가 자체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개인 소유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전자지갑 형태로 제작해서 그것들을 진위만 기록하고 별도의 중재자 없이 신원 확인 및 증명이 필요한 시점에 스스로 신원 데이터를 생성 및 제출해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VC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분산 아이디 개념도인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게 이제 홀더라고 이제 이게 저죠. 사용자가 있고 그리고 이슈어죠. 이거는 발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뭐 서강대학교다 하면 서강대학교가 졸업증명을 주는 거고 도로교통공사면 거기서 이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처럼 경찰청이라든지 이렇게 이슈어가 있는 거고 베리피아는 이거는 이게 정말 증명이 맞는 그걸로 검증하는 이 원리는 이건 굉장히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유저나 홀더 그리고 이슈어가 있고 베리피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유저 아이덴티티가 있어서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소브린 네트워크 얘기만 아니고 소브린이라든지 이름 네트워크, 비트코인 네트워크입니다. 소브린 얘기는 이제 또 나오니까 그 주제는 갖고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유니버셜 리저블러로 해서 이제 DIF라고 해서 이제 아이덴티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이쪽에는 뭐 비트코인 쪽도 있고 이더리움 드라이브 있고 소브린 드라이브에서 그것도 이제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증에 관련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저가 이제 처음에 아이디를 해서 업데이트 아이디하고 이슈어가 이제 거기서 베리파이드 해서 DDID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레덴셜 자격증명을 주는 이슈어니까 그래서
VC, Verifiable Credential을 주는 거죠. VC 얘기는 많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검증이 가능한 자격증명,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뭐 졸업장이 될 수도 있고 운전면허증이 될 수 있는 거죠. Verifiable Credential 줄 것이고요. 여기서 이 유저 에이전트가 여기서 이제 이게 블록체인 네트워크 여기 뭐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퍼블릭 키가 가는 거겠죠. 퍼블릭 키가 가서 이제 돌리고 있는 건데 뭐 W3C가 여기서 표준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샌드 크레덴셜 이제 뭐 베리피어 프레젠테이션을 보내면 베리피어가 그걸 보고 여기서 이제 한번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이제 한번 리드해서 베리파이어 DI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프집 아저씨한테 저희 모든 주민등록증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성인이다. 그것만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이 분산 아이디 개념도가 이거 지금 아래 한글이라서 이건 뭐 드리지 못하는데 어쨌든 이 내용들이 계속 개념들이 제일 중요해서 아까 말씀했던 그 공무원증 그 나래 장터에서 찾아보시면 거기서 내용들이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에서 보시면 DID는 사용자, 홀더, 발급기간, 이슈어, 검증기간, 베리피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신원 주장, 클레임에 대해 발급기간이 여기 발급기간이죠. 그래서 Verifiable Credential,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을 발급하고 사용자는 전자지갑 등의 크레덴셜을 여기서 이제 저장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전자지갑 등에 관리하고 있는 크레덴셜로부터 Verifiable Credential을 생성해서 VP라고 하죠. Verifiable Presentation을 생성해서 검증기관에 제출하고 검증기관은 사용자가 제출한 크레덴셜을 검증해서 사용자의 신원을 증명한다. 이게 이 내용이 다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건데요. 이게 제일 아까 이 이슈어, 홀더, 베리피케어 이 세 가지가 어디에 올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그 아까 VC가 발급되고 VP를 줘서 베리피어가 그를 베리피한다, 베리피어한다. 이 흐름 자체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VC가 VC, VP 이 내용들이 이제 제가 미리 드렸던 그 PDF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가장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이 쭉 이제 풀어나가는 건데 처음에 이 그림들을 갖고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DID 정책 이제 데이터 3법이 통과됐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개망신법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개인정보보호법 그죠? 정보통신망법에서 망 그리고 신용정보법에서 개망신법이라고 표현되는 이게 통과됐죠. 통과돼서 그래서 지금 이 DID가 뜨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있죠. 지금 나의 데이터를 이제 같이 갖고 모아서 서로 데이터를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데이터 거래 생겨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ID하고 마이데이터 이게 다 연결되어 돼 있어요. 그 주제는 따로 한번 제가 뭐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적정한 시기에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도 좀 많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DID 사업, 뭐 디지털 신분증, 마이데이터 이것 블록체인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융합으로 돌아가서 같이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됐고 이제 블록체인 기반 DID 이제 규제 완화가 되고 이제 제일 이제 그리고 정부의 공인인증서가 전면 폐지가 어쨌든 전자서명법 개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루트 CA 기관이 이제 키사나 쭉 있는데 이쪽 물론 이제 공인인증서가 바로 없어지진 않겠죠. 그건 이제 공인인증서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움직임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인증이 풀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DID 업체들이 많이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국은 이제 인증 부분이 이제 또 오소라이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것도 이제 정부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인인증서 초기 시장처럼
계속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 사업들이 좀 나오고 있고 플레이어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선법, DID 규제 완화가 됐고 이제 공인인증서가 전면 폐지가 됐다. 근데 국외 부분 사실은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제 전자서명의 부분이 이제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됐는데 아까 계속 말씀 자기주권 신원 SS죠. 셀프 서버린 아이덴티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후프집 얘기를 다 줄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정보만 나 그 벨피어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걸 묶어서 이제 그걸 이제 VP를 표현한 건데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시장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든지 핀테크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좀 다 움직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OECD 국가 부분을 보면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좀 갖고 온 건데 네덜란드 공공기관에서 DGID를 통해서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온라인 서비스로 이렇게 ID를 지금 움직이고 있고 스페인에서도 온라인 세금 서비스 부분을 데이터 크레덴셜을 이용해서 정책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오스트리아에서도 이렇게 민간 시민카드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고 특히 지금 언택트라고 표현되는 비대면 서비스가 이번에 뭐 뉴딜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인프라 비대면 인프라를 있잖아요. 인프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이제 DID가 그 비대면 서비스의 인프라가 되는 거죠. 거기 위에 이제 마이 데이터도 이제 거래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금융 서비스, 페이먼트. 그래서 지금 카카오 네이버 주식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는 대신에 현재는 양쪽 그룹 하나는 카카오페이 그룹에서 이제 그런 인증하는 게 있고 통신사 쪽에서 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에서 지금 다 양쪽 그룹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또 공인인증서를 대체를 다루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융합하는 제가 몇 번 API 게이트웨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요즘에 워낙 개발을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API를 호출을 해서 오픈 API라든지 API를 서로 호출하거나 묶어서 서비스하는데 DID가 서비스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쨌든 자기 인증, KYC, AML 다 여기 군용권도 계시니까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서비스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른 해외에서도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 인프라로서 지금 다 이렇게 관심들이 많고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쪽에서도 행정기관 안에 데이터 아이디를 상호 운영 가능하도록 이렇게 신뢰 체계를 연방정부 안에서 한다는 거고요. 터키도 하고 있다는 거고, 뭐 스위스는 워낙 아시겠죠? 스위스 워낙 주쿠에서는 유명하죠. 블록체인 시티 여기서 그래서 이미 스위스는 이런 쪽에서 이미 스위스는 이렇게 DID 기반 신분증 발급 플랫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스위스가 이런 금융이나 이제 이런 신규 서비스는 빨리 진행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ID 2020 서밋도 있고, 네, 이렇게 좀 글로벌 에서 해외 쪽 시장을 보면 굉장히 글로벌이 이제 블록체인 시장과 마찬가지로 연평균 80% 이상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좀 DI도 시장이 커서 지금 블록체인 유지 케이스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브린 말씀드린 소브린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이번 주로 다음 주 주로 다룰 것 같은데 그래서 소브린 예역이 돼 있죠. 비영리 재단인 소브린에서 발족한 플랫폼이고 서비스 사례는 이키카이가 있는데 이주 노동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관련 기관과 규제 당국에 자신의 신분 및 자격을 증명해준 프로젝트에 분산 아이디 적용했다. 그래서 허가형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에서 블록체인 쓰기 권한을 부여하고 타 이용자는 읽기 권한만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용자 특정 정보와 연계되지 않는 익명의 DID 사용해서 블록체인 내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개인정보 등록 금지하고 영지식이죠. 제로 널리지라고 해서 영지식 증명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DID 이제 계속 요런 아까 클레임들 나온 게 있으면 클레임이 이제 사용자가 발급 요청을 하면 클레임을 생성해서 네, 이거를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하죠. 근데 그 DID에서 이제 공개 키로 해서 이제 퍼블릭 키로 해서 이제 클레임을 딱 이제 등록을 하고 그래서 이제 클레임을 발급하죠. 이제 등록하고 동시에 등록하고 나서 클레임을 발급하고 사용자는 발급받은 클레임에 자기 서명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발행자 A 발행자 여기죠. 신용정보 발행자 A의 서명에다가 여기 사용자 서명을 그렇죠. A의 서명 DID에다가 이 사용자의 서명을 해서 자신의 공개 키를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6번이 돼서 아까 A의 공개 키에다가 자기의 플러스 사용자 공개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클레임을 이제 아까 좀 베리피컬 클레임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시해서 이 사람이 서비스 제공자가 이제 그 클레임을 해서 다시 그 공개 키로 서명을 검증하는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국은 올라가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 메커니즘은 이제 공개 키를 이제 자기 서명을 하는 거죠. 공개 키에 대해서 놓고 설명하고 나중에 개인 키록을 나중에 그걸 이제 검증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까 그림하고 똑같죠. 분산의 그림에서. 그래서 이런 소브린에 대한 플랫폼이 있고요. 컨센서스는 우연하게 이것도 제가 짠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컨센서스 분들이 와서 발표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주로 지난주에는 배수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안에 자료 보면 유포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지난주 발표했던 컨센서스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유포트 플랫폼이 있어서 주로 지난주에 배수 얘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 DID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름이 유포트라는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기반의 신원증명 기술을 구현해서 디지털 신원 인증을 위해서 메시지 프로토콜 및 증명사 발급, 어플리케이션, 전자지급, 당연히 뭐 컨센서스니까 이런 베이스로 워낙 많이 개발했겠죠. 그래서 브라질 정부도 케이스가 있고 뭐 그노시스 쪽에서 뭐 폼사, 스위스 축구 시민을 대상으로 한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이 컨센서스권에 저도 그건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례들이 일단 DID를 한다 그러면 일단 기술적으로 이제 하이퍼레저 인디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 그 나중에 이제 이쪽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소브린 플랫폼이 있고요. 컨센서스가 있고 그래서 유포트 앱이 나오네요. 그래서 뭐 유포트 앱을 다운로드 받고 앱을 통해서 개인키, 공개키 생성을 한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 그래서 공개키와 관련된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 유포트 아이디를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하고 공개키를. 그래서 주쿠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사용자 아이디 및 확인 정보를 개인키로 서명한 후 제출한다. 그래서 자료 확인 후 오프체인 방식으로 발급기관이 서명한 신분증 발급한다. 여기서 이제 실제 실제 여기서는 아까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것들이 여기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포트라고 하는 통해서 이제 컨센서스가 개발한 그걸 통해서 일단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것들이 여기서 나와서 실제 오프체인에서 이제 그걸 실제로 받아가는 거네요. 이제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고요. 쇼카드는 이거는 저도 얘긴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쇼카드도 물리적인 신분증을 모바일 디지털 신분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원 기반 관리 솔루션이다. 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원 관리 플랫폼이 쇼카드라는 게 있다는 저도 이게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뭐 시타 쪽 회사가 공항에서 사용자의 신원 인증을 가능하게는 뭐 시타 디지털 트래블러 아이덴티티 약간 좀 데모 버전인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고요. MS에서도
요즘 MS가 되게 핫하게 움직이죠. 뭐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이렇게 DID 쪽 부분도 움직임이 있네요. 그래서 기술 자격, 표준 자격 및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지원해서 DID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델포트 공대 네덜란드에서는 뭐 이렇게 직접 공대에서 개발한 트러스트 체인을 갖고 그런 사례가 있고, 일본도 후지스 연구소에서 이렇게 글로벌리 움직이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시큐어키에서 시범 사업, 이거는 IBM 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했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인디하고 뭐 하이브레저 움직이고 있죠. 예, 여기서 안 나오네요. 통신 사이트 접속하고 신용 정보증 통신 회사에 제출할 신원 정보, 그러니까 자기 신원 정보 다 주는 게 아니라 통신 회사에 제출할 것만 따로 뽑아서 주는 거죠. 이제 생태계를 안에서 블록체인, 우리 이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예, 또 에스토니아에서도 가드 타임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좀 움직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선 요티라고 하는, 예. 아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춘추 전국 시대로 움직이는 거죠. 요티에서도 이렇게 예, 그것도 이제 서비스에서 그 신분증인데 약간 요리에 관련된 신분증이. 근데 이건 해외 쪽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네요. 저도 이제 다 몇 가지 들어본 것도 있고, 저도 몰랐던 게 있는데, 근데 국내를 보겠어요. 국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 세 가지죠. 거기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있던데, 뭐 주로 이제 통신사 SKT가 하는 이니셜 뭐 DID 컨소시엄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코루프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는 제 수업이 아니라 그때 박수영 교수님 수업 때 제가 초청을 해서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 그 수업을 들으셨던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강의자료 제가 또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콘루프에서 하는 마이 어디 얼라이언스가 있고, 라이온 CQ에서 하는 디아이드 얼라이언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는 이 세 그룹이죠. 그래서 지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주로 이제 여기서 이니셜 DID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하나씩 다 이렇게 있어요. 이쪽은 뭐 라이온 CQ는 아마 병무청 그쪽을 하고 있고, 아이콘 루프도 어디 샌드박스에서 제가 알기로 몇 개, 군용권하고 몇 개 좀 진행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야말로 또 춘추 전국 시대로 가고 있는데 각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예. 이니셜 컨소시엄은 과기부에서 키사에서 하는 뭐 블록체인 민간 주도에서 프로젝트를 해서 벌써 그게 작년이죠. SK텔레콤이 주도해서 모바일 전자증명 이니셜을 개발했고, 국내 통신 3사, 금융사, 뭐 대기업들이 많죠.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참여 컨소시엄이고요. 모바일 전자증명인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이제 요걸 베이스로 좀 일단 샌드박스로 좀 진행 중에 있고요.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는 이제 아이콘 루프가 해서 이제 아이콘 루프가 개발한 DID 이제 마이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은행과 증권사, 이제 금융기관, 여기 주로 금융기관이 많아요. DID 쪽 연합체고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신원 인증 정보를 이제 지금 이용해서 다른 금융거래에 활용해서 인증 절차를 간소히 하는 부분. 그거 여기 나와 있네요.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라이온 CQ에서 DID 얼라이언스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인프라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개방형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개방형 마켓플레이스에서 신원 인증이 필요한 뭐 신규 회원 가입, 서비스 로그인, 결제, IoT 등 환경에서 DID 인증 서비스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병무청 몇 개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 세 그룹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재밌는 건 고객들도 이 세 개가 각자 약간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어서 이 세 개 다 가입하는 데 되게 많아요. 지금은. 왜냐면 아직 고객사도
뭐가 지금 이제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뭐가 이제 아직은 뭐 통일까지는 아니고 시장이 나눠지긴 할 텐데, 그래서 이 세 개에 다 가입된 고객사 업체도 굉장히 많고요. 어쨌든 이 세 개가 지금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협력과 이제 경쟁하는 콤피티션이라는 시대라고 표현하잖아요. 제가 딱 이걸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쟁도 하고 또 협력도 하고. 그래서 멀티 DID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움직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특허 표준화 부분을 좀 이것도 이제 기술 및 이제 서비스하는 분들도 뭐 블록체인 표준도 워낙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국내 표준화 현황을 보면 분산 아이들을 통한 금융권 신용관리 프레임워크 자체가 이제 금융보안원에서 지금 금융보안협회 표준 협의회를 개최해서 분산 아이디 기반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뭐 표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은 워킹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여러 가지 금융회사, 아이디 사업자, 스마트폰, 그리고 오늘 어저께인가 오늘 또 삼성전자가 블록체인 TFT를 또 강하게 만들었다고 나왔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제조인 삼성전자도 그 안에 뭐 삼성페이도 있고 인증 뭐 파이도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주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주 액티브한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고, 현재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다. 그리고 뭐 TK가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거 부분에서 DID 기반의 신원증명 개요라고 이제 아까 뭐 순서를 보면 똑같습니다. 소유자가 있고 발급자가 있고 검증자가 있죠. 그래서 신원 정보 이제 발급 요청을 해서 이 소유자에 대한 신원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해서 신원 정보를 발급하고, 이때 이제 소유자 신원 정보 발급에 대한 검증 정보를 여기 이제 이게 블록체인 플랫폼이 됩니다. DID 플랫폼이 됐는데, 여기서 소유자 신원 정보 발급에 대한 등록 정보를 이제 등록하게 됩니다. 이게 분산 아이디 신뢰 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증자한테 이 소유자가 이제 전자지갑에서 신원 정보가 1, 2, 3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지갑 안에 전자지갑 안에는 약간 이게 VC나 VP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쪽에 이제 신원 정보 1, 2, 3을 이걸 1, 2, 3을 다 줄 수도 있고, 뭐 1과 2만 묶어서 줄 수 있고, 1만 줄 수 있고, 이제 약간 이거를 그 안에서 이제 조합을 해서 줄 수 있는 거죠. 신원 정보 제시를 하는 거죠. 다 줄 필요 없는 거죠. 이쪽에서 이게 뭐 성인인지만 검증하는 건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신원 정보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시한 거를 이 신원 정보를 어디서 이제 분산 아이디 신뢰 검사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똑같이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이제는 약간 이게 감이 좀 느낌적인 부분, 본격적으로 가게 된 이런 느낌을 먼저 좀 공유하려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원정보 소유자는 발급자에게 자신의 신원정보를 발급 요청한다. 1번, 그죠? 1번. 2번은 발급자는 신원정보 발급 요청자와 소유자와 동인 이름을 검증한다. 그죠? 신원 검증. 3번은 발급자는 소유자의 신원을 검증 후 신원정보를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소유자는 자신의 전자지갑에 발급받은 신원정보를 저장 관리한다. 그리고 4번은 발급자는 소유자의 신원정보 발급 정보 검증 정보를 분산 아이디 신뢰 저장소에 등록한다. 아까 마치 퍼블릭키 한 것처럼 저장 등록한다. 5번은 소유자는 서비스 이용 시 신원 정보를 검증자에게 제출하는 거고, 검증자는 분산 아이디 신뢰 저장소를 이용해서 신원 정보를 검증해서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이 그림 메커니즘은 계속 유사하죠.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자지갑을 이 신원정보 1, 2, 3이 다 줄 필요 없다. 그죠? 여기서 필요한 것만 주는 거다. 그래서 이 홀더가 그래서 자기 주권 인증이에요. 그래서 다 줄 필요 없고 내가 이 서비스 제공한테 필요한 것만 준다 해서, 그래서 자기 셀프 서버렌 아이덴티티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 국외 표준화 현황, 이것도 뭐 내용이 좋아서 저도
W3C는 이제 많이 아시죠? 이제 그쪽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이제 분산 식별 기술 관련 데이터 모델 및 표현 방식에 대한 표준 문서를 개발 중에 있고, W3C는 워킹 그룹이 있어요. 워킹 그룹에서 DID에 구성하는 데이터 모델, 뭐 메소드, 신원증명 데이터 모델 표준을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DID 데이터 모델, 예, 문법, 분산 아이디 문서 규격, 뭐 식별자, 공개키 등 메소드는 분산 아이디 생성, 조회, 갱신, 폐기. 신원증명 데이터 모델, 신원증명서의 발급 형태 및 W3C 모델에다가 똑같이 이제 이슈어가 있고, 뭐 홀더가 있고, 베리피어가 있고, 데이터 레지스트리가 이제 블록체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모델은 아까 위에서 계속 반복했었는데 약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표준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W3C에서도 이제 그 데이터 레지스트리 이제 표현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표준 부분이 있다는 거고. ITU,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언 텔레커뮤니케이션 스탠다드 섹터에서는 ITU-T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ITU-T가 ISO, ICR 정도로 X.509, 흔히 말하는 PKI 기술이죠. 이제 이걸 X.509가 이제 보통 PKI 표준 기술이었잖아요. 거기다가 Decentralized PKI라고 해서 DPKI를 적용해서 분산 원장 상에서도 X.509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K는 많이 이제 들어보시잖아요. 이제 Public Key Infrastructure. 그래서 Decentralized 분산 X.509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PKI 기술이었는데, 그거를 약간 분산 PKI라고 해서 DPKI가 ITU-T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잠깐 Decentralized Identity Foundation, DIF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DID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설립한 재단인 DIF. 뭐 마치 리눅스 재단 같은 거죠. 하이퍼레저 리눅스 재단, 우리가 이제 배운 하이퍼레저 리눅스 재단 얘기를 몇 번 많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DI 생태계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 모인 뭐 IT 회사, 뭐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금융권, 그래서 마스터카드 등 여러 가지 DID 플랫폼 업체, 뭐 소브린, 유포트 굉장히 크죠. 아까 우리 얘기 나왔던 데가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Decentralized Identity Foundation, DIF, 마치 지금 저희가 하이퍼레저의 리눅스 재단과 같은 그런 유사하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그 관련된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모여서 이런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DID 관련 기술 및 규격 개발을 진행한다. 그래서 뭐 아주 유사하죠. 저희 하이퍼레저와 리눅스 재단의 그 같은 데서 분산 아이디 식별자와 검색, 분산 아이디의 효율적인 조회, 검증을 위한 기능과 프로토콜 정의 및 기반,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프레임워크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DIF, Decentralized Identity Foundation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데이터 조정서. 그래서 다수의 사용자 기기 내 신원정보 연동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저장소의 기능을 정의하고 API를 개발한다. 그래서 신원증명 정보의 생성, 검증을 위한 API를 개발해서 그거를 표준 API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국제 표준을 다 이렇게, 왜냐면 이게 좀 저희가 이제 국내 DID 업체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해외 쪽 W3C나 이쪽을 계속 아직은 초기 시장에서 지금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국내만 쓰면 안 되잖아요. 공인인증서는 또 국제 표준이 또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나중에 이제 코로나 풀렸을 때 이 사람이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런 인증할 때 같이 그런 헬스케어 정보까지 묶어서 가려면 좀 글로벌 라이즈가 필요하겠죠. DIF 얘기를 드렸고, 소브린은 아까 위에도 있었지만 디지털 신원 정보의 사용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방침, 법적 동의, 기술 등에 대해서 명세한 소브린 트러스트 프레임워크, 소브린 트러스트 프레임워크를 제정해서 그 허가형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신뢰 기간에만 블록체인에 쓰기 권한을 부여해서 타기관은 블록체인의 읽기 권한만 부여하고 사용자의 특정 정보와 연계되지 않는 인명의 분산 집합자를 사용하거나 영지식 증명 기술을 사용해서 아까 서브린 트러스트 프레임워크이라고 표현되는데 아까 전에 서브린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나중에 이제 DI들 하다 보면 이 뭐 소브린 얘기는 많이 나오실 거예요. 소브린 얘기는 이제 저희가 또 그 뒤에 PDF 내용도 그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DIF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외 이것도 이제 최근 자료긴 한데요. DID 특허 뭐 출원 등록 현황인데요. 이제 이거를 아직 정말 초기 시장이죠. 초기 시장이라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움직이면 같이 여러분들 밸류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특허 출원들이 좀 나와 있고,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먼저 이거를 뭐 사업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거를 한 거고